안녕하십니까. 북포럼 405회 네이버 마케팅 트레이드 2016 네, 오정현 저자님 일명 오씨 아줌마로 유튜브에서 유명합니다. 네, 와 오늘 그 북포럼 하겠는데 오늘은요 특별히 저자님의 전문성을 직접 우리가 확실히 듣기 위해서 저자님의 30분 특강 일부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저자님과 또 패널들과의 생방송 토크, 그 다음에 오프라인 관람객들과 Q&A 시간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자님 그럼 할까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시아고요. 오늘은 마케팅 로드맵 설정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짧고 굵게 한번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해물탕을 끓인다고 한다면요. 제가 오늘 코스트코 갔다 왔는데 이 새우를 막 골라왔거든요. 근데 새우도 뭐 태국산도 있고 뭐 저쪽 어디 산도 있고 이게 있는데 이 새우 하나를 고른다고 해물탕이 맛있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물탕은 새우뿐만 아니라 생선, 새우, 조개, 굴, 멍게 등등이 어우러져서 같이 끓여야 되고요. 중요한 건 양념이랑 MSG와 같은 이 입맛 돋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약간 이것을 좀 도식화해 보면요. 재료의 선택은 여러분들 예산에 따라서 돈이 많으시면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를 쓰시겠지만 돈에 맞추기 위해서는 냉동도 쓰실 수 있고요. 약간의 이제 질이 좀 떨어진 제품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끓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재료와 양념 간의 조화를 이뤄서 맛있는 해물탕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 방문자를 몇 명 만드는지, 혹은 블로그의 타이틀을 어떻게 만드는지, 혹은 뭐 스킨을 어떻게 꾸미는지, 혹은 뭐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몇 개라든지 이런 채널 각각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 않는, 혹은 뭐 저같이 이 1인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 많은 플랫폼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끔 채널들을 각각 조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등등 어떻게 이 채널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결국 돈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정리를 하면요, 채널 선택은요 뭐 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심지어는 B2B 하시는 분은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는 대부분 모바일에서 광고 상품도 있고요. 뭐 구매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인사 담당자가 직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이 상담을 하고 이러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뭐 객단가가 몇 천만 원 되는데 카카오톡으로 카톡 보내면서 이모티콘 보내면서 결제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템의 특징과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이 채널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맞는 컨텐츠의 질과 이 광고비를 투자를 하시고요. 3번이 또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것을 뿌릴 것인가. 오늘 좀 3번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또 어떻게 하면 노출시킬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블로그 방문자 수 10명이면 사실 내 일기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블로그 글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여러분들의 컨텐츠도 좋아지고 결국에 돈이 되는 컨텐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제가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요, 내가 필요한 전략에 맞게끔 필요한 채널을 필요한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뭐 저도 삼성처럼 광고비를 막 쓰고 싶지만 사실 그게 또 맞지가 않고 예산도 인원도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내가 필요한 것만 중심으로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요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렇게 블로그 방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22,000명 뭐 들어왔고요. 뭐 적게 들어올 때는 16,000명 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여드리면 저 새끼는 블로그 잘하는군 막 이렇게 해서 이 무한 신뢰들을 막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강의를 할 때는 이걸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손만 대면 이렇게 방문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제가 하는 말들을 신뢰하시고 또 블로그를 제가 시킨 대로만 하면 많은 돈을 벌 것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방문자가 들어왔고 이렇게 제가 손만 대서 이렇게 방문자가 늘었다고 제가 부자가 됐으면
저는 다른 나라에서 딴 거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부자도 되지 못했고 열심히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첫째, 방문자는 돈이 아닙니다. 블로그 방문자 뭐 몇만 명, 제가 22,000명까지 들어왔는데요. 쓸데없는 방문자는 오히려 블로그에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요. 이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로 이웃, 그리고 체류 시간, 재방문 수가 중요하고요. 특히 여러분들 페이스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벤트로 체리피커 같은 분들을 모아 놓으셔도 결국에 쓸데없습니다. 다 이렇게 저희가 그 제약회사에서 마케팅을 3년 했는데 저희가 비타민 같은 거 막 뿌리면요. 배송이 되고 그 다음날 중고날에 그거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 사신 그 어머님들이 이제 재테크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충성심을 저희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문자는 절대 돈이 아니고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절대 돈이 아닙니다. 자, 또 하나는요. 2번이 중요합니다. 파워 블로그가 되려고 블로그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뭐 네이버에서 파워 블로그 안 시켜줄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제 컨텐츠를 배포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마케팅으로 돈을 벌게 하는가라는 아이디어를 주는데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파워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과 제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은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십니다. 이 파워 블로그 되려고 우리 딸이랑 어디 놀러 가고 뭐 딸이랑 뭐 먹고 뭐 또 무슨 마공용 맛집 쓰고 막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브랜드 블로그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시 아줌마인데 뭐 김치 담그는 뭐 썼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김치 잘 담그는 아줌마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 블로그가 되려고 여러분은 절대 마케팅을 하시는 게 아니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환상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무지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블로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신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거다. 하루에 1포스팅은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한 컴퓨터에서 아이디를 여러 번 로그인하면 안 되고 IP를 바꾸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수도승처럼 이게 하게끔. 그러니까 막 부흥회처럼 막 합니다. 블로그 하면 뭐 매출이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 없는 건요. 이게 여유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라 그러고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이런 마케팅을 조합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독립을 해서 지금 3년 동안 겪은 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채널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다양한 채널들이 있지만요. 이 채널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제 책이 네이버지만 네이버를 포함해서 좀 다양한 채널들 얘기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채널들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채널도 있고 안 운영하시는 채널도 있고 광고비를 쓰는 채널도 있고 안 쓰는 채널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고객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2013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네이버 마케팅밖에 없었습니다. 싸이 마케팅 뭐 이런 것들 거의 효과 없었고요. 대부분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어떻게 쓰느냐, 키워드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카페를 어떻게 하느냐, 지식인 작업을 어떻게 돌리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2013년 이후에요. 여러 채널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채널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H제약회사에서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트위터가 엄청 인기였습니다. 트위터에 막 글 쓰라고 난리치기고 막 팔로우 늘리라고 막 한 주에 몇 명 늘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돈의 그 이웃의 8촌 다 모아서 막 늘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결국 이 채널 다 유령 채널 됐습니다. 운영 아무도 안 합니다. 또 거기서 폴라라는 거 만들었거든요. 네이버가 만들었다고. 근데 이 중에서 폴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지금 유명무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들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냐. 무조건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을 구분할 때요.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을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요. 신규 고객이 있고 기존 고객이 있습니다. 자, 신규 고객은요. 제가 해보니까 적절한 예산으로 가장 알맞게 그리고 고급의 고객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검색입니다. 검색. 물론 검색도요. 컨텐츠를
중심을 하는 뭐 검색이 있겠죠. 뭐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지식인 등등등. 또 하나는요, 광고입니다. 뭐 파워링크라든가 이런 광고 상품들을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SNS를 통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1번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블로그 혹은 뭐 카페 등등 여러 지금 또 동영상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검색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게 고객이 여러분들을 알기 위한, 즉 신규 방문자가 내 브랜드를 알기 위해서 가장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검색입니다. 자, 그럼 검색에는요, 네이버에서는요, 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등등등 있는데요. 사실 B2C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만 거의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뭐 굳이 돈이 많으시면 뭐 구글도 좀 돈도 한번 써보시고 테스트해 보셔도 되지만 B2C는 거의 네이버만 고려하시면 되고요. 약간 뭐 뒤에 사자 붙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의사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또 영어 컨텐츠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꼭 구글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B2C, 뭐 대부분이 B2C를 하신다면요, 네이버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광고 같은 경우는요, 뭐 1위부터 10위까지는 뭐 파워링크고, 뭐 11위부터 15위는 비즈 사이트, 뭐 이렇게 되고, 클릭당 돈을 많이 올리면 올라가는데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PC에서는 기본적으로요, 광고가 적게는 3개, 많게는 15개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나는 6위 갔다가 7위 갔다가 뭐 돈이 없을 때는 12위 갔다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요, 모바일은 무조건 3개입니다. 무조건 3위 안에 못 들어오면요, 이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고 뭐가 없습니다. 일단은 3위 안에 올려놔야 고객에게 노출이라도 한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광고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얻으셔야 될 인사이트는요, 모바일로 가면 갈수록 광고의 효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글 광고, 네이버 광고의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모바일에서 그닥 효과들을 못 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네이티브 광고 등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네이버에서 쉽게 컨텐츠를 노출할 수 있지만 모바일은 별로다라는 내용을 드렸고요. SNS 광고, 요게 좀 괜찮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드리겠지만요, 내가 원하는 고객한테만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굳이 좀 표현을 하자면요, 네이버는요, 이렇게 낚시하는 거죠. 이렇게 막 뿌려놓고 한 명이라도 걸려라 이러면서 키워드를 검색하는 한 명이라도 걸리기 위해서 막 뿌려놓는 게 중심이라면, 제가 이게 길거리 다니면 얼굴 보시면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 와이프한테는 한 번도 접근을 안 했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을 따지는 거죠. 그러면 저같이 좀 어벙벙하고 좀 저쪽 시골에서 온 사람 같다 이러면 이제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광고가 비슷합니다.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노출시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인천에서 단식원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이분이 인천 터미널에서 이 단식원 하세요. 그래서 뭐 인천 지역 분이 오시는데 좀 새로운 타겟이 없을까 하다가 이 자기가 필리핀에서 마케팅을 어학연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살이 엄청 찌신 겁니다, 사장님이. 한국에 와서 단식으로 살 뺀 기억이 나서 페이스북 광고를 필리핀 세부 마닐라의 한국인 여자들 20에서 25세 사람들에게만 노출시켰습니다. 광고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너 지금 살쪘지? 한국에 올 때 일주일만 투자하면 너의 옛 몸매를 되돌려 주겠어. 엄마에게, 친구에게 자신 있게 네 모습을 드러내. 뭐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광고는요, 페이스북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내가 너에게만 반응해, 뭐 이런 것처럼 이런 페이스북 광고들이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존 고객들인데요, 앞에서는 검색과 광고가 위주였다면요, 기존 고객은요, 신규 방문자에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킬러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 DB입니다. 이 DB가요, 뭐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고요, SMS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페이스북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3번 구독형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2,70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고요, 카카오스토리는 한 5,000명이 좀 안 되는 그런 구독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글을 쓰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더라도 이분들은 제 그 홈페이지에 3,000명 정도씩은 계속 들어와서 반응을 보여주시면 저는 아무 짓도 안 합니다. 다만 제가 이분들을 어장 관리하듯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제 컨텐츠를 주는 거죠. 이렇게 노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 내 컨텐츠에만 만족을 하고요, 나의 이 어장 안에만 들어있으면요, 이분들은 저의 충성된 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 책 판매고에도 이 어작에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은 그 힘을 주고 계신데요. 자, 어쨌거나 기존 고객은요, 내 어장, 내 플랫폼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내가 큰 비용 없이 내 컨텐츠를 계속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고객은요, 검색이고 이 관심을 받을 이런 노출이 중요하고요.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 고객 입장에서는 쉽게 컨텐츠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채널을 활용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네이버 트렌드라는 사이트에서 2015년 비키니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 추이입니다. 눈에 보이시듯이 7월, 8월에 비키니라는 키워드는 가장 많은 고객들이 7월, 8월에 검색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채널을 활용하실까요? 아마 그 검색 관련돼서도 채널을 운영하실 거고요. 그리고 재방문자를 위한 이 구독형 채널도 운영을 하실 겁니다. 물론 개수는 다르시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두 개로 나눠서 마케팅을 지금 하고 계실 건데요. 일단 성수기 전에는요, 검색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검색 중에는요, 돈 안 드는 광고, 예를 들면 블로그, 카페, 지식인, 얘네들은요, 네이버에서 이 순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이 피크라고 한다면요, 최소한 5월, 6월부터는요, 많이 뿌려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낚시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미끼를 많이 뿌려놔야 이분들이 검색해서 하나로 걸려서 내 컨텐츠를 볼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성수기 2달 전에는요, 이 아이템 관련된 컨텐츠를 네이버를 중심으로 많이 뿌려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또 하나는요, 이 SNS 혹은 구독자가 명확하게 있는 곳은요, 성수기 때 뿌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저에게 보드복을 판다. 이게 안 맞잖아요. 제가 보드복을 12월 달에 탈 건데 지금부터 제가 미리 사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이 다가오니까 너는 딸과 함께 묘목을 심어봤니? 그 감동 내가 주겠어. 5,000원 맞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광고들이 적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기 시기에는요, 지금 주면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실시간형 혹은 리얼타임의 이 SNS 중심의 구독형 채널들이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성수기 전에는요, 네이버를 중심으로 노출이 돼야 되는 컨텐츠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수기 때는요, 내가 주기만 하면 고객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SNS 채널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전략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채널들을 택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나눠 가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건요, 신규 고객을 꼬실 수 있는 컨텐츠와 그리고 기존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채널, 이 두 가지는 꼭 갖춰야 되고요. 여기서 어떤 채널들을 얼마큼 가지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예상과 질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만큼 쓰시되 신규 그리고 재방문자를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케팅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많은 내용들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해물탕 꼭 기억하시면서요. 지금 우리는 새우 한 마리에 지금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이 해물탕 전체를 어떻게 맛있게 끓이느냐가 중요하고요. 마케팅에서도 블로그 하나, 뭐 방문자 뭐 지금 뭐 1,000명 들어왔다고 좋아하고 이럴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돈을 버는 사람들을 주느냐. 그래서 신규와 그리고 재방문자, 재구매 고객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나눠서 배포를 하시게 되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시게 마케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포는 405회 오늘 이제 2부입니다. 2부는요, 저희 관객분들이랑 저랑 같이 저자님하고 진솔한 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자님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요. 저도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거고, 저는 그냥 마구 하는 거고, 이분들은 각자 자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음성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음성 테스트 괜찮죠? 어떠세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은 세 분의 MC분들 음성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은 좀 자중하겠습니다. 네, 자중해야 됩니다. 네, MC 많기 때문에 자중 좀 하셔야 돼요, 오늘. 네. 자, 저자님 다시 한번 음성 테스트 해볼까요? 네. 네, 오종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분 뒤에 바로 갈까요? 네. 저 준비된 영상 있죠?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노래 한잔 더 드시죠. 영상 네. 보고요. 그 다음에 토크 시작하도록 우리는 하겠습니다. 없어요. 알아서 자, 영상 볼까요? 저는 이것저것 하고 있는 집돌이 마케터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집에서 애 3명을 보고 있고요. 간간히 강의랑 컨설팅도 하고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오시 아줌마는 회사 이름이고요. 회사 이름을 정할 때 영어로 된 회사 이름은 싫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된 친구 이름을 찾다가 오시 아저씨 이러니까 냄새 날 것 같고 그래서 오시 아줌마로 짓고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좋다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웬만한 건 다 합니다. 네이버 마케팅, 카카오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등등등 하고 있고요. 현재 블러터 아카데미, 마소 캠퍼스, 메이크샵 등에서 강의하고 있고 앞으로 작은 기업에서 실행할 수 있는 마케팅 시스템을 짜는 강의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서브스크라이브. 야, 유튜브 구독인가요? 아니면 유튜브요. 유튜브 구독. 네, 네. 서브스크라이브. 근데 저 아이디어 누가 낸 아이디어예요? 좋고. 아줌마. 아, 곰이야 이거 네. 돈 주고 샀습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목소리가 네. 일부러 저런 톤으로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저런 톤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네. 옆에 애가 셋이 자고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쪼그려서 한다고. 야. 네, 그래서 직접 만나보시면 되게 밝다고 사람이 영상 어두운데 네. 되게 많이 하시죠. 그 애들이 요 컴퓨터 있는 방으로 와서 자나요? 아니면 바로 한 1m 앞에 저희 안방이 있고 아, 네, 네. 작은 방에서 작업을 네. 해서 예. 네, 네. 근데 약간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그 톤이 약간. 아닙니다. 일찍 저희 집과 비슷한 환경이네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북포럼 405회 2부 이제 패널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저녁 소개시켜주네요.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북포럼 2006년에 시작한 지식 PD 또 여기 14년 차 된 사업가인 고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지식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지식 컨텐츠 연구소의 김승훈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영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파리로 스쿨의 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1등하고 40등 사이의 공간과 거리를 줄여주는 140 네트워크 이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자이신 네이버 마케팅 트레이드 2016년에 오정현 저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자, 저자님, 네. 먼저 궁금한 게, 자, 돈은 네. 얼마나 버세요? 점점 돈 버는 게 늘어나고 계세요? 어떠세요? 경기도 안 좋은데, 저자님 어떠세요? 제 회사 다닐 때는 네.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어가지고 네. 뭐 살 때마다 와이프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허락은 맡지 않기 때문에 오. 그 정도 벌고 있습니다. 네. 미에로 5보다 낫군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런 어떻게 1인 기업이시잖아요. 지금 네, 또 네. 블로그 전문 지식도 하고, 근데 이런 마케팅 이쪽이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다고도 하는데, 네. 경기 영향은 별로 안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기 영향보다는 이제 설날 영향을 많이 받고요. 어, 설 추석 들어가면은 매출 확 줄고. 아, 네. 그래서 저는 설날이 싫어요.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경기 영향은 뭐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 보시고 얘기하시면 네. 굉장히 자존심이, 자만심이 넘치시는 그런 아니,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요. 네. 이제 원래는 좀 다른 회사에서 마케팅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1인 사업을 뛰어들기로 하신 그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회사에서 잘리신 거예요? 아니면 뭐 예. 잘리기 전에 먼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이 한 번뿐인 인생 뭐 하나 하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항상 이제 그만둘까 말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2013년 12월부터 이제 오시 아줌마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마케팅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걸 보고 모 분이 너 나랑 같이 나와서 사업하자. 내가 너보다
지금 회사 다니는 거 돈 많이 주겠다. 이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스카우트. 트리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오케이 하면서 와이프한테 걱정 마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3개월 이후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상 나왔는데 아씨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애는 이제 둘이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막 닥치는 대로 이제 일을 했죠. 이게 뭐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안 망하고 아직 잘 왔습니다. 어떻게 네. 무작정 창업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분 때문에. 근데 아이도 하나 더 늘었잖아요, 그동안요. 네, 네, 제가 성공하신 그렇죠. 이제 와. 애기가 하나 더 늘었네요. 네, 보통 책 쓸 때 한 명씩 생겨가지고요. 네, 네. 책을 밤에 쓰시는군요. 아, 집에서 쓰시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자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이제 좀 소규모나 뭐 여러 이유로 네. 카페를 홈페이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이게 약간 작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규모가 안 돼 네네네. 보이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저는 다 간의 수공업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부터 제 홈페이지부터 다 제가 직접 만들어요. 근데 제가 뭐 보시다시피 뭐 IT 쪽에 뭐 그렇게 일가견이 있고 이러진 않은데 지금 최근에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솔루션들이 되게 네네. 많아요. 뭐 공짜는 네이버 모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WIX, 윅스라고 이런 것도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책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지금 블로그나 카페는 사이트 등록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웹마스터 도구랑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그 업체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네이버 모드나 뭐 윅스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걸로 하시고 돈 버시면 이제 더 좋은 툴로 업체. 쓰시고 네네. 네네네 이렇게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아주 조그만한 그런 데도 있고 조금 중소규모 기업은 예산을 좀 이렇게 책정하는 데가 네네네. 있잖아요. 예. 한 50에서 200만 원. 네, 그리고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면 그러면 효과성이 좀 올라갈까요? 200만 원 너무 적을까요? 홈페이지만 뭐 홈페이지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200만 원은 적죠. 적으면 그럼 한 500 쓰겠습니다. 500 쓰면 네네. 돈 있어요, 근데? 월 500 정도. 그냥 뭐 모아서 사채 네, 명동에서 좀 땡겨가지고 하겠습니다. 명동하고 네. 500 정도 쓰고 담당 직원이 한 명 있고 네. 그럴 경우에 본인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네. 오씨 아줌마 같은 에이전트를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성을 높일까요? 보통은 이게 약간 뭐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서 그 다 자체적으로 하시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필요해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언론 보도라던가 뭐 동영상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은 또 외주를 주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본사의 직원이 이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예를 들면 블로그 체험단을 100명을 했어요. 근데 매출은 뭐 100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이 상관관계를 뽑지 못하는 직원이라면 이 돈을 그냥 호공에 날리는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원한테 인건비를 더 주시더라도 이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게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두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경력 사원을 보통 그래서 뽑잖아요. 뽑긴 네네네. 뽑는데 한 뭐 3년 전에는 SNS 전문으로 하는 네네네. 이런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어떤 직원을 뽑는 게 중소기업에서 이 그 네이버라든가 기타 네. 온라인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오씨 네. 아줌마 같은 네. 보통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저도 이제 광고 에이전시에 있어 봤지만 보통 그 에이전시는 판매해야 되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주느냐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보다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 담당 업무를 이제 신입 때부터 하셨던 이런 분들은 다양한 에이전시의 경험도 있고 또 그리고 마케팅 시스템도 좀 짜실 수 있지 않을까, 효과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이제 에이전시 쪽 분들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있으셨던 분들을 좀 뽑지 않을까. 네, 이건 그러니까 저의- 실전을 뭔가 해봤던. 네네. 네,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그 오 대표님은 이렇게 일감이 왔을 때 네네. 우리 회사에서 돈만 주면 다 해줍니까? 아니면 본인도 고객을 고르나요? 아, 만약 고객을 고른다면 네네. 어떤 고객을 선호하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네. 일단 최근에 한 3군데 대기업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요. 예, 뭐 이제 뭐 케이블 TV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1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토스를 해준다거나 이제 정중하게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기업의 그 통계를 보고 이런 시스템들을 지원할 수 있고 제가 컨텐츠를 생산해 줄 수 있다. 이러면은 뭐 중견기업이라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병원 쪽 마케팅은 잘 못해요. 어떤 분이 저를 평가하기를 이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에서 잘 일을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등을 맡겨주면? 네네. 이런 쪽은 좀 길지가 아니 못하더라고요. 갈등을 일으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좀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하고 싸운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약간 이게 사실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보통 이게 마케팅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면은 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이제 믿고 이제 맡겨야죠. 맡기는 게 기본인데 이제 병원 쪽이라던가 이런 쪽의 의사분들은 뭐 이렇게 팔짱 끼면서 그래 한번 해봐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내가 너에게 이거 목숨을 다해서 이거 해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말이고요. 보통은 또 지금 제 3년 같이 하신 영어 캠프 담당자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제가 이제 운영을 하더라도 성과가 없더라도 또 계속 맡겨주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이제 성과로 돌아오고 또 시행착오라는 또 귀중한 또 선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저와 또 오래 가고요. 그러니까 뭔가 고객하고 소통, 뭔가 예. 진정성, 그다음에 예. 어떤 뭔가 또 의미라든지 그래도 예. 약간의 어떤 일하는 또 즐거움 같은 네. 게 있는 거를 선호하신다는 거네요. 잘 삐져요 제가.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강하셔서. 네, 잘 안 삐지는 분들 또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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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이제 네이버에서 보통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네네. 막 새벽에 점검을 하잖아요. 네네네. 뭐 알고리즘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뭐 블로그나 카페나 각종 서비스들이 네. 들어가는데 이제 저도 이제 몇몇 블로거들하고 막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이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점검 알림이 뜨면요 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한 알고리즘이 바뀌었는지는 네네. 이제 당장은 찾기가 힘든데 이거를 찾는 방법이 좀 네. 뭐 직접 실험해 보는 거 이외에는 딱히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택합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 중에 아이보스나 셀클럽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약간 그 국정원 같이 이게 음지에 있으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곳인데요. 이게 수많은 그 어뷰징 상위 노출 방법과 프로그램 뭐 이런 이야기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점검이 끝나고 나면요. 저보다 더 이제 제야의 고수이신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쫙 올려놔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댓글 달면서 난 되던데 뭐 그러면 네가 이상한 거야. 막 댓글들 막 달려요. 그러면서 대충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아 이번에 네이버가 엄청 날렸구만 이러면서 내 거 살아있나 확인도 하고 보통은 이제 남의 이제 글들을 좀 많이 보는 거죠. 예. 그 주소가 아이보스하고 셀클럽이요? 네네네. 네, 아마 네. 네이버에서 검색, 셀클럽 아마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될 거고요. 네, 네. 구글에서만 검색이 구글. 예, 나가버렸구나. 예. 적고 계시는 예. 와중에도 공부하시는. 네. 예. 그렇구나. 저는 그 판매하는 그 상인이라고 해좀 그런데 네. 소상공인들이 이제 카페나 블로그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좀 거래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네이버 페이를 안 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럼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향후에는? 근데 그건 사실 네이버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정부 쪽이나 아니면 뭐 그런 규정, 뭐 이런 통신 판매업 이런 거에 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네이버에서 자르더라도 이제 시켜서 자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뭐 다른 피지사로 연결해서 결제를 한다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그런 건 크게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 페이를 쓰거나 혹은 네이버 로그인이라 쓰거나 이러면은 좀 사이트 영역이라던가 좀 노출에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어팜이라는 것도 있는데 걔네는 공짜 쇼핑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회원을 못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단점이지만 그걸 꼭 운영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네이버 쇼핑이라는 영역에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홈페이지 잘 만들어도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스토어팜 만들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노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 그 솔루션들보다 네이버 걸 써주면은 네이버가 좀 좋아하죠. 근데 그 이제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해가지고 요새 뭐 인터넷은행부터 네. 결제가 굉장히 이제 온라인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마케팅이나 우리 네. 사업하는데 네.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네이버 페이는 뭐 다른 과거에 뭐 이니시스라던가 이런 다른 피지사들의 조건을 봤을 때는요, 되게 저렴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구애를 하는 거죠. 내 걸 그렇죠. 써라, 내 수수료가- 걸 써라. 예. 네네.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후에는 뭐 한두 개 빼고는 다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까지는 저희에게 이제 혹인 거죠. 뭐 이제 걔네도 이제 그걸로 수익 벌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고요. 뭐 3, 4년 후에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랑 네이버 두 개가 나왔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뭐 이제 다시 이제 수수료라는 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네네. 또 다시 이 가불이 바뀌는 거죠.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그림 보여주면서 네. 시즌 비키니가 이제 7월, 8월 이때 이제 한창 검색에 이렇게 탑에 올라가면 네. 두어 달 전에 이제 서서히 뿌려놓고 네. 그 다음에 시즌이 되면 본격적으로 여타 SNS를 활용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판단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 마케팅에서 돈 벌었다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광고를 열심히 했는데 효과는 별로 보지 못했다. 네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저자님의 경우에는 이런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에 대한 것도 네. 그 조예가 깊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요것들을 활용하는 거 이게 네. 도움이 될지 아까 이제 타이밍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운영하는 방법 요거에 대한 팁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이 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쓰면 좋은지 네네. 네, 어떻게 믹스를 하면 좋은지 요거 딱 팁을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무엇보다 블로그 중심으로 기본이고요. 콘텐츠를 쓰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네이버에 보시면 자동 완성과 연관 검색어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고객들은 대부분 자동 완성이나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다 검색을 하고요. 또 이거는 정말 비밀 팁인데 그 경쟁 업체의 블로그 제목을 보면요. 네이버는 제목에 키워드가 없으면 절대 상위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블로그로 돈 벌었다라는 경쟁 업체의 블로그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목에 보면 예를 들면 예쁜 원피스로 그 사람이 글을 썼겠지만 어떤 예쁜 원피스냐, 예를 들면 뭐 소개팅녀 예쁜 원피스가 될 수 있고요. 이런 키워드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택해서 우리 마케팅에 적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많이 뿌려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뿌려놓는 거에 첫째 전제 조건은요. 오래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블로그에 어차피 이제 순위들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1위가 될지도 모르고 순위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양이 중요한데요. 그 네이버에 보시면 TV 캐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 개인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플레이 리그라고 TV 캐스트 안내에 들어있는 건데요. 뭐 저 같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동영상을 올리면요. 무조건 3위 안에 꽂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여름방학 영어 캠프, 뭐 의정부 한의원, 뭐 유튜브 마케팅 방법 이런 거 치면 다 제 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동영상이 오래 살아남아 있고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동영상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네이버 플레이 리그 통해서 올리시면요 바로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던가 뭐 컨텐츠가 중요하신 분들은 약간 그걸 또 동영상으로 좀 바꿔가지고 그 플레이 리그에 올려보시면요 훨씬 더 그 성수기를 잘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이 말씀을 제가 2달 전에 듣고서 네. 저희 회사에서 했거든요. 진짜 약발이 좋았어요. 탑3 안에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해보니까. 네. 어떤 정보가? 아, 경쟁자들은 아니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를 알리는 것보다 저희 회사도 그 저희는 B2B IT 기업 온라인 마케팅 해주거든요. 그 기업들 저희 토크쇼를 하니까 그것도 유튜브에만 올려놨었는데 이걸 2달 전에 듣고서 그 플레이리그에다 올리니까 그 회사 그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서 뜨는 거예요. 그게 영상이 탑으로 그냥. 예. 많이들 많이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만들기만 하시면 노출은 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단식원 예를 들었지만요. 되게 특이하고 독특한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 키워드 광고는요. 보통은 노멀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은 그냥 마케팅 천재 오시 아줌마 이렇게 치면요. 아무 검색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단 5,000원에 마케팅 강의 10시간 듣는다. 이러면 엄청 파격적이잖아요. 딱 들어왔는데 10시간이긴 10시간이지만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클릭을 받으려면 좀 화려한 이미지와 좀 그
그 자극적인 멘트가 꼭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노출보다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 2013년 이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썼던 게 5가지 주목하라고. 네네. 그리고 오시 아줌마 블로그 글도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제목에 이제 키워드 들어가야 되고 본문에도 관련된 키워드가 여러 번 노출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도 키워드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영상도 집어넣으면 키워드 들어가고 하여튼 이렇게 키워드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곳에 다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아직도 유효한가요? 네네, 유효합니다. 네. 어차피 네이버 마케팅에 뭐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 키워드고요. 지난번에 제가 뭐 방송에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 중에 젓갈 파시는 분이 있어요. 맨날 명란젓, 오징어젓 이런 거 이제 키워드 광고 올리시는데 실제로 11번가나 G마켓이 그 검색 광고에 나타나면요. 트래픽의 70% 이상은 걔네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같이 광고를 하시더라도 G마켓이 저 10위에 있고 나는 1위에 있더라도 그 트래픽은 G마켓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즉 광고 효과가 걔네랑 같이 붙어서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사장님이 이 머리를 돌리다가 자취생 반찬 세트. 오케이. 네, 이러면은 패키지 A에 뭐 명란젓 뭐 이렇게 넣어서 하나 만들고 패키지 B 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더니 아예 새로운 그 키워드가 탄생이 되고 새로운 소스가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만약에 저희 애가 6살인데 좀 비염이 있어요. 근데 열이 없는데 맑은 콧물이 나요. 그럼 저희 와이프 갑자기 인터넷 창에서 비염 초기 증상 이렇게 치진 않겠죠. 보통 저희 와이프는 뭐 아기 맑은 콧물, 뭐 열 안 나고 콧물 날 때 뭐 이런 걸 검색을 하겠죠. 쳤더니 글 보니 얘는 비염 초기 증상이니까 병원에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엮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구어체 형식의 글들. 또 하나는 제가 자격증 마케팅을 한 3년 했었는데 원예 치료사라는 자격증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제가 키워드 광고, 블로그, 카페, 지식인, 동영상 다 잡았는데 매출이 하나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은 원예 치료사를 그 당시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쳐봤자 제가 도배를 해봤자 구매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렸던 키워드는 유망 자격증, 30대 취업 자격증, 주부 취업 자격증, 취업 잘 되는 자격증, 사회복지사와 함께 따면 좋은 자격증 이런 걸로 엮어서 같이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한 좀 오버하면 한 95%고요. 좀 보통 한 80% 이상은 키워드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제목에 이렇게 고정된 것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유망 자격증이라는 거를 모두 집어넣을 때 이제 가로라든가 이런 기호 같은 걸 넣어서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자격증 추가 설명하는 이런 방식은 어떤가요? 그게 한 2012년, 13년에 그런 거 까지는? 많이 써, 꺽쇠 네네, 이렇게 꺽쇠. 해가지고 많이 네네. 썼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쓰면 네이버가 싫어한다고. 싫어하니까. 네, 사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녹이다가 최근에는 그 손가락 표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네네. 기호 그거 하니까 아이콘. 예, 좀 효과들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아이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클릭 손가락 모양 뭐 이런 거를 많이 좀 쓰고 있더라고요. 제목에다가 넣는 예, 그 특수 기호 그 기억 누르고 한자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에서 이렇게 기억자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쓰는 뭐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시겠어요. 그럼 본문에도 이렇게 계속 예, 손가락 이렇게 클릭해 뭐 이렇게 카피해서 쓰면 시각적인 되겠네요. 효과. 예. 괜찮다. 카피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네. 그 컨텐츠 퀄리티를 네. 그러면 이제 높여서 쓰려면요. 예. 저는 그나마 이제 좀 타자 속도가 빠른 편이 한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근데 예. 이제 어떤 분은 3시간 걸릴 때도 있대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막상 오래 걸려서 하나 써놓으면 네. 또 이제 며칠 지나면 검색에 묻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쓰게 되면 이제 막 이제 뭐 상처받죠. 쓰는 사람들은 힘들고 네. 또 이제 막상 검색하는 사람들은 막상 이제 최신글 노출돼서 찾아 들어가면 네. 뭔가 내용이 별로 없고. 그렇죠. 그 생각한 것보다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네네. 그렇게 시선을 좀 끌기 위해서는 짧고 굵게 써야 되는데 대표님은 딱히 뭐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물론 이렇게 마케팅이나 강사마다 이게 다르지만 제가 아까 저는 파워블로그 되게 포기했다는 사람이거든요. 뭐 저도. 어차피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글은 내 홈페이지에 어차피 홈페이지는 평생 저와 갈 동반자고요. 블로그도 뭐 아시다시피 뭐 죽기도 하고요. 노출이 안 되면 또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70%의 정성만 들어서 더 좋은 내용은 내 홈페이지에서 봐라 라는 주제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서는 좀 대충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쓰더라도요.
제 거 뺏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작업으로 밀어내면요. 아예 고객들한테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글이라면 지금 또 그 이웃이라던가 체류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좋은 글은 꼭 SNS로 공유를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유입을 유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글이라면 SNS 꼭 그 공유를 하시고요. 네이버에 노출형으로 쓴다면 저는 한 뭐 70%의 완성도 퀄리티 예, 대충 쓰고 뭐 그 글 은행이 있어요. 문제은행처럼 제가 영어 캠프 업체를 3년을 했거든요. 그 어차피 여름방학 영어 캠프, 겨울방학 영어 캠프 글이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름방학 1년 지나면 그 글이 안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은행에서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름방학 영어 캠프 신청 기간, 뭐 어린이 영어 캠프 효과, 뭐 이런 키워드 그런 글들 있잖아요. 그 글들을 약간씩 바꾸는 거죠. 바꿔가지고 또 올리고, 바꿔가지고 또 올리고, 대신에 좋은 글은 클릭하면 진짜 홈페이지에 후기들과 다양한 글이 있으니까 이렇게 봐라.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에서 100%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게 안 하고요. 꼭 홈페이지로 들어오게끔. 근데 지금 저자님은 홈페이지를 뭘로 홈페이지를 쓰십니까? 저는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요? 예, 예. 근데 지금 저자님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데 네네.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워드프레스도 없으시고 네네네. 홈페이지도 없고 네. 블로거도 없으신 네. SNS 제대로 안 한 예. 이런 분들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네네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듣고서 뭔가 나도 근데 알릴 게 있어요. 뭐 예. 사업을 하려고 그래. 예. 알리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분들 지금 뭘 하셔야 됩니까? 근데 글도 잘 못 써. 네. 글도 잘 못 써가지고 명함만 주고 글 같은 거 잘 안 써. 네. 아, 그 게을러.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돈 뭐 많이- 하셔야 되죠? 이분들은 아. 뭐를 그분들한테 한번 해주세요. 방법 일단 맨 처음에 이거부터 해라. 맞아요. 그거 예. 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사업체 이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네이버에 모두라는 홈페이지 빌더가 있어요. 네. 모두를 만드시면 일단 절반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그 제 업체 중에 그 인천 단식원 치면 그분은 블로그나 글을 거의 안 쓰시는데 사이트에 두 번째에 떠 있어요. 인천 단식원이 바꾸다라는 단식원인데 예, 그 홈페이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인천 단식원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두로 만드시고 꼭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를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목에. 예를 들면 제가 한 군데 홈페이지 만드신 데는 의정부 미용실 땡땡땡 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의정부 미용실 앞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이트명에. 그러면은 검색해서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의정부 있는 사람들 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의정부 미용실 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모두는요, 약간 뻥을 좀 보태면은 60대 어르신도 발로 만드실 만큼 진짜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쉽기 때문에 그리고 만드시기 힘드신 분은 그 유튜브에서 네이버 모두 오시 아줌마 치시면요, 제가 주옥 같은 만드는 방법들 다 만들어놨거든요. 홍보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네, 구독해야 되네요. 예, 구독하시고 예, 보시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에서 1대1 상담, 예약 이런 거 다 공짜로 만들어놨어요. 이제 우리한테 완전 이제 와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와라 할 때 또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만드는 건 되게 쉽기 때문에 모두를 중심으로 이게 사이트 등록하시고 뭐 지도 등록하시고 이제 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약간 여단 붙이면 일반 사이트는 사이트 등록하기 되게 복잡한데요. 모두 같은 경우에는 금수저라서 엄마 아빠가 네이버기 때문에요. 오늘 네, 만들면 예, 내일 노출이 되고요. 아. 또 사이트명 바꾸시면 오늘 바꾸시면 내일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금수저 예,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자님 근데 키워드는 네, 모두라고 해도 여기 짱짱한 키워드를 좋은 데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네, 네, 모두를 아무리 제가 모두로 홈페이지 만들었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1인 기업이고 여기는 뭐 네. 삼성이에요. 그러면 네. 삼성 아닌데요? 딱 잡고 있을 수 있잖아요. 공통된 거를. 예. 그래도 상관없나요? 3등에 노출되나요? 그래도 노출이 되나요? 그렇게? 그 보통 예를 들면은 온라인 마케팅 이런 걸로 사이트 영역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들은 뭐 제가 100% 확증할 수 없지만 대부분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블로그에 맛집 1, 2, 3페이지에 있는 건요. 다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이 맛집 키워드 같은 게 3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그런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둠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은 노출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네네네. 제가 남의 걸 들을 때 그렇지 뭐 인천 단식원 그렇지 이런데 제 네. 걸 하려고 하면 네. 딱 떨어지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 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필살 팁인데요. 또 필살 아니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단식원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식원에서 좀 인천 단식원 이러면 약간 자리도 좁고 경쟁도 심하고 이래서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게 모두는 홈페이지를 3개까지 현재 만들 수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 10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와. 이게 한 아이디로 이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었던 홈페이지 명이 이런 거였습니다. 예비 신부 다이어트, 비키니 다이어트, 승무원 다이어트 이런 키워드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말씀하셨을 때 뭐가 효과인지 몰라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뿌려놓고 검색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반응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론 뭐 다이어트 이런 키워드로 상위 노출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좀 더 이제 고객의 니즈가 있는 예를 들어 승무원 다이어트, 예비 신부 다이어트 이런 건 아예 타겟팅이 돼 있는 키워드잖아요. 우선 이런 키워드로 좀 진행을 하시고 다이어트라든가 이렇게 예를 들면 온라인 마케팅 이런 굵직한 예, 굵직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영역은 지금 쓰면 무조건 3이거든요. 뭐 알고리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TV 캐스트의 플레이 리그만 통해서 올리시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회수 기준으로 3,000회 이상 되는 키워드는 무조건 동영상으로 상위 노출을 시킨다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1,000회 이상인 키워드는 이제 뭐 블로그, 뭐 지식인, 뭐 여러 군데 이제 퍼뜨린다는 기준이 있고요. 나머지는요.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300건 미만은요. 컨텐츠를 작성하는 그냥 키워드 광고를 돌려요. 돌려도 어차피 광고비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 짜잘한 키워드까지 다 컨텐츠를 지금 생산하기는 좀 에너지나 효율이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네네. 그런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듈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께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래도 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사실 글 쓰는 거를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글을 써야 될 텐데 네네. 여기다 글을 쓰는 어떤 팁 같은 거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네. 글 쓰는 팁요. 네. 일단 뭐 물론 이제 블로그 관련돼서 뭐 노출 뭐 이런 얘기는요. 다시 저의 경험이고 뭐 네이버 제가 사장 아들도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 저의 경험에 의하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글 쓰실 때 블로그 에디터가 이제 스마트에서 3.0이라는 게 맞아요. 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걸로 저도 쓰고 있는 쓰시고 스마트폰 LTE로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약 한 달 정도는 그런 아까도 스마트폰으로 이미지로 이제 포스팅을 좀 써주시고요. 한 달 정도는요, 그냥 프리하게 이제 여러분들 쓰고 싶으신 얘기 쓰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객이 이거 쳤을 때 내 글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키워드들을 꼭 하나를 좀 정해주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아까 단식원 얘기하면 다이어트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글을 썼다고 상에 노출되는 경우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 신부 다이어트 뭔가 고객의 니즈를 좀 구체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키워드를 어떻게 뽑느냐 하면요. 예비 신부까지 다까지만 치면 네이버에서 알려줘요. 네이버에 예비 신부 다이어트 자동 완성과 영상 검색어가 나오거든요. 자동 검색. 예를 들면 제가 그 정형외과인데 임산부들이 허리 다쳤을 때 이렇게 엑스레이 뭐 이런 거 찍을 때 걱정하실까 봐 컨텐츠를 주면요. 임신 초기 허리 딱 치면요. 삐끗 떠요, 이렇게. 아, 그럼 이걸 써야 되구나. 이렇게 뜨는 거고요. 뭐 머리 부딪힌 후 코피 막 이렇게 이런 키워드들을 네이버 다 알려줍니다. 그럼 그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네이버가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이제 블로그 제목에 한번 쓰시고요. 뭐 본문에는 한 뭐 3번에 5번 정도 써주시면은 예, 노출량이 좀 늘어날 거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무조건 키워드. 근데 저자님 최신으로 써야지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렇게 바쁜데 네. 최신이 되려면 맨날 쓰던가 아니면 예약을 걸어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네네네네. 말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 예. 이게 묻어가는 방법. 예, 묻어가는 거. 일단은 그 네이버는 이 통합 검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카페 그리고 언론 기사 이 3가지는 유사 문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블로그에 있는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 블로그에 쓰거나 혹은 남의 카페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노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본이 있으니까. 이게 원본만 노출이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제가 글을 복사한 다음에 끝에 글만 좋은 글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한 줄 코멘트를 단다거나 아니면 반말 높임말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유사 문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이 아니라 비슷한 글을 네이버가 잡아내거든요. 이게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기술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블로그, 카페 그리고 언론 기사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글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과 동의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요.
그 지식인에 보시면요. 지식인은 보통 질문하기, 답변하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글 중에 뭐 좋은 글은 또 답변을 활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 하나는 지필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질문하기 말고 지필하기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컨텐츠를 쓰시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지식인 지필로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요. 저같이 이제 네이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두 만들기 1번은 뭐 2번은 뭐 이런 정보성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요. 지식인의 지필하기를 통해서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놓으시면요. 지식인 지필에도 이제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물론 이제 직접적인 상업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약간 이제 좀 가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동영상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 쓰셔도 되고요. 네이버 TV 캐스트를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TV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에서 안 해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판도라에 올리시면 비교적 상위에 네이버의 상위에 노출됩니다. 다만 지금 판도라가 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광고가 엄청 붙었어요. 그거 괜찮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의 동영상을 판도라에 올려두시면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 같은 경우는 여기도 홈페이지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두는 네이버의 이 직속 아들이기 때문에 노출을 비교적 잘 시켜주거든요. 지금 뭐 웹문서까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의 컨텐츠를 중심으로 모두 사이트를 다시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지. 예. 예를 들면 뭐 아까 전에 예비신부 다이어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미 블로그에 그걸 썼거든요. 그 글을 약간 수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갖다 넣으시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요. 저의 전략은 1타 쌍피? 뭐 이렇게 사피? 뭐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멀티 채널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저기 블로그에 있는 글을 그냥 카피해가지고 모두 사이트에다가 오더라도 네네네. 괜찮습니까, 그거는? 네네 상관없습니다. 아, 그럼 예. 괜찮아요. 뭐 이 방송을 듣고 네이버가 바꿀지 모르겠지만 네네. 예, 바뀌게 지금까지는- 바꿔야죠. 저는 예. 어차피 컨텐츠 안 써서. 예,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물 한 잔 드시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네. 이제 컨텐츠의 블로그의 일회용화라는 용어를 이제 쓰셨는데 네네네. 그만큼 쓰다 버리고 하는 네. 그러니까 파워 블로그의 개념 같은 걸 버리고 네. 쓸 때 쓰고 효과성 있을 때 사용하자 이런 컨셉이신 그런 네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모드를 사용하면 3개의 사이트 등록 가능하고 네. 법인의 경우는 10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걸 활용하는 방법 조금 전에 하신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네네네. 예를 들면 치고 빠지기 같은 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 그 팁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은 그 블로그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잠깐 코멘트를 하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난 블로그를 지금 열심히 키워가지고 방문자를 뭐 몇만 명 만들어서 뭐 이렇게 이걸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러시는 분은 정말 이제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뭐 대학생, 신입생 같은 막 이런 큰 꿈을 버풀고 오신 분이고요.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복학생이 되면요. 이제 막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도요. 어차피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다 죽어요. 어차피 여기서 죽는다는 건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하다 보면 노출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네이버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막 실현 당한 듯 막 아픈 마음을 안고 예, 제가 한 50개 넘게 죽여봤는데 이게 막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머릿속에는요. 지금 이 블로그는 이제 한번 그냥 스친 인연이다. 예, 지금은 만나서 이제 쿵짝 하고 있지만 이제 결국엔 헤어질 거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아까 비키니 예를 들었는데 나는 5월이 됐는데 지금 블로그도 아무것도 없고 뭐 카페도 없어. 네이버에 노출 시킬 게 없어. 그럼 키워드 광고에만 쏟아 부어야 되는 상태야. 이렇게 되면요. 과거에는 이제 최저가 블로그라고 이 블로그를 샀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했고요. 블로그에. 뭐 저렴한 거는 80만 원, 뭐 비싼 건 200만 원. 뭐 그래서 기준은 기계가 키우느냐, 사람이 키우느냐에 따라 다른데 딱 하면 이제 우리가 물건 사듯이 최저가 블로그를 줘요. 그래서 주면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그냥 물론 이게 네이버 정책은 위반이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행태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키니 같은 경우는 7월 한 달만 뽕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쓰고 이제 그다음 죽으면 뭐 그다음에 또 놀고 먹다가 또 7월에 또 내년이 되면 또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올 11월부터 네이버가 이 최저가 블로그라는 걸 지금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광고 대행 이제 아까 최저가 블로그 키우는 산업이 되게 컸잖아요. 지금 공약은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문 닫고 있고요. 광고 대행사에서도 되게 새로운 최저가 블로그를 못 주고 있어요.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의 우리가 키우면 되느냐? 지금 잘 안 됩니다. 이게 걔네가 키우는 그 광고 에이전시에서 키우는 걸 우리가 키우는 거랑 사실 근본은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열심히 글 써봤자 잘 안 떠요. 그래서 2015년 11월 이전에 이제 블로그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상위에 이제 노출이 지금 잘 되는 상황이 그분들은 지금 뭐 좋은 때를 만났죠. 예, 그래서 언제 풀릴지라고 해서는 그냥 저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총선이 끝나면 이제 이런 거 다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 고문을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전제고요. 제 질문이 뭐였죠? 제가 까먹었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네. 이런 상황. 자, 네네. 뭐이 정도까지 하죠. 네네네. 네네. 자, 마지막 질문 할 거 있어요 혹시? 네, 하나만. 네. 그럼 그게 총선 이후에 풀리면 네. 다시 또 최저가 된 것과 안 된 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렇게 없는 우리 같이 최저가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영역들 제가 말씀드리죠. 뭐 동영상, 사이트, 아까 모듈을 통해 사이트 노출시키는 거, 지식인 지필,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서 블로그는 사실은 이 과거나 지금이나 좋은 블로그라고 하면요. 뭐 물론 방문자도 많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글이 자주 올라와야 돼요. 글이 자주 올라와야 최신 글이 노출이 잘 되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득불하게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투자를 하시는 건 좀 변함이 없는 거죠. 하지만 얼마큼 투자를 하냐는 이제 우리의 역량에 따라 좀 달린 거죠. 이 글을 지속적으로 써야 이제 내 블로그가 크는데 이제 여기 얼마큼 투자를 할 거는 이제 정하시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잠깐. 마지막. 네. 그 사람들 중에 네네. 청년 취업이 어렵잖아요. 네네. 예, 오씨 아줌마 같이 나도 이 온라인 마케팅으로 먹고 살고 싶다. 굉장히 이제 지금 네. 말씀 들어보면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넉넉하게 살고 계신데 넉넉하시다. 네, 이런 로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이 네네. 오씨 아줌마와 같은 그러한 파워풀한 마케팅, 네. 온라인 마케터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거 팁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직장이고요. 직장 네. 경험 아니면 직장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네네.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성급한 사람은 땀 냄새가 난다고 이 제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이런 컨텐츠들은 이미 유튜브가 망하더라도 저는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컨텐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 잡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분히 빛을 발하고 있었을 때를 지지하기 위해서 제 직장은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그분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저는 이미 카페를 통해서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라도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적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할 수가 네.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직업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 네. 경험, 예. 준비상, 역량. 일단은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요. 남이랑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다 블로그 상위 노출 하겠다. 그럼 나도 상위 노출 하겠다. 이러면요. 수많은 업체 중에 상위 노출 하나밖에 안 되지만 상위 노출 안 해도 나는 너에게 돈을 벌어주겠다라고 하면은 독특해지고요. 예, 여러분들 캐릭터를 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많이 해야 여기는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궁금한 게 저자님은 그러면 일주일 굉장히 많은 콘텐츠 만드시고 바쁘실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일하는 시간은 네네. 우리 보통 일주일에 몇 네. 시간 일하세요? 아, 이게 일은 하루에 한 12시부터 한 4시 이 정도가 이제 주로 제가 일하는 시간이고요. 새벽이에요? 아니면 오후에? 밤. 네, 밤이고 네 이 시간. 낮에는 이제 미팅 돌아다니고 아, 되고요. 네. 저녁에 이제 본의 아니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저희 애들과 이제 같이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긴 예. 재우고 또 일하시고. 그래서 제가 살이 안 찌고 있어요 지금. 네네. 예, 지금 네네. 살이 많이 쪘었는데 지금 더 이상 진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이렇게 규칙적인 네.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네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이 질문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여러분들 다음 주 예고편 한 다음에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지금 질문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저희 여기 약편 지식카페는요 매일 월요일 날 이렇게 저자분들이라든지 CEO분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진솔하게 우리가 이분들 관점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식권 대장이라고 우리 옛날 식권의 그걸 이제 모바일에서 요새 오토라고 그러죠. 모바일 서비스로 식권 대장이라는 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밴디스의 조정호 대표 나오시고요. 4월 18일 날에는 러시아 지금부터 10년이 기회다. 실제로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사업한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 분께서 강남의 저녁에 나서 우리가 중국이나 그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러시아는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4월 25일 날에는 우리 보통 그 구찌라든지 명품 가방 있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에 들어가는 그 금속 액세서리 그쪽을 거의 싹쓸이 하신 분 회사예요. 얘가. 대도도금이라고 형제입니다. 형제 CEO 분들 나오십니다. 자, 이따가 이제 끝나시고 우리 저희 CEO 톡 페이스북 북포럼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사에 올릴 테니까 앞으로 여기서 서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 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이따가 요 보낼 땅 베이커에서 오늘 당근 케이크 나오니까 이거 한 조각씩 드시고 가세요. 네. 맞습니다. 다 끝나고 나가세요. 자, 오늘 수고하신 그 세 분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자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 마쳐요. 아, 예. 네네. 중간에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승전 구독. 자, 방송 이걸로 마치고 가겠습니다. 네네.